자, 오늘 멀티미터, 디지털 멀티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전기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압이라든가 전류, 저항값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이 멀티미터의 모습을 살펴보면 액정 표시판이 있고 이제 로터리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항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ohm자 표시되어 있는 저항으로 표시를 해서 저항을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브 단자를 원하는 측정 대상에 찍어야 됩니다. 자, 프로브는 크게 빨간색과 까만 색깔이 있는데 잠깐 뽑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 이게 바나나 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나나 잭의 겉에 표면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고 정확하게 눌러서 완전히 꽂히도록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커먼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전기 신호에 있어서는 그라운드나 그 기준점을 표현하는 데 많이 쓰게 되고요. 이 컴은 항상 검은색을 꽂게 되어 있고 색깔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 팁을 저항에 갖다 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색들을 읽어서 저항값을 알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좋지는 않은데 저항값을 놓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505.8ohm이라는 숫자 또는 505.95ohm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기타 몇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편의상 집게를 사용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측정을 할 때는 집게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지금 같이 보여주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약간의 값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505.95ohm이라는 숫자가 나타났고 몇 가지 표시되는 항목이 있는데 오토 레인지고 그래서 저항값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예를 살펴보면 이 저항은 22.2ohm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항을 측정할 때는 별다르게 극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 자체가 원래 극성이 없는 소자이기 때문에 극성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저항을 측정할 수 있고 일단 켰을 때 항상 보면 오토 레인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적절한 범위를 찾아서 그 레인지를 바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쭉쭉 하겠는데요. 자,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거는 교류가 있겠고 직류가 있겠는데 보면 표시가 물결 모양 표시가 있는 것이 교류 전압이고 위에 직선 모양과 점점점이 있는 것이 직류 전압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이나 직류 전압을 측정할 것이냐를 반드시 구분해서 설정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교류 전압으로 벽에 들어오는 100V 전원 전압을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전압을 측정할 때에는 과연 안전한 범위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장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00V 캐테고리 4번, 그 다음에 1000V 캐테고리 3번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최소 600V까지는 이 전압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으로 측정을 600V까지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AC 100V 전압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놓고, 자 보면은 107V, 107.2V AC라고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AC, DC가 구분이 되게 표시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런 번개 표시가 나타나는 것은 30V를 넘을 때 이 전압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토 레인지로 봤을 때는 600V 레인지에서 막대 그래프가 이 정도, 한 6분의 1 정도를 이동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떼보면 다시 오토 레인지로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것을 직류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는 교류 전압인데 직류로 측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보겠습니다. 자, DC에 놓고 측정했기 때문에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거죠. DC로 봤을 때는 지금 0.01V 왔다 갔다 하면서,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전압은 교류 성분은 107V에 해당하지만 직류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직류 성분은 거의 0인 근처의 값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측정을 AC로 하느냐 DC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타는 현재 전압의 교류 성분 값을 보여줄 거냐, RMS 교류 값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DC 값을 보여줄 거냐,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DC로 보면 100V도 그냥 0V인 것처럼 마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와 같이 두 손으로 항상 측정하는 버릇을 갖는 게 좋고요. 아주 고전압을 측정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600V가 넘어가는 전압을 측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실험실에서는 그 정도 전압을 측정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전류 측정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있을까? 자, 어떤 직류 전원 전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이 회로상에 직렬로 메탈을 접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탈을 여기다 이렇게 지금 메탈이 있으면 이 메탈을 접속하는데, 이 메탈의 단자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10A짜리 단자가 있고 400mA짜리 단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자가 전류를 측정하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측정할 때 쓰이는 플러스 단자와 전류를 측정할 때 쓰이는 플러스 단자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자 중에 10A에 해당하는, 즉 대전류를 측정하는 이 단자를 이용해서 전류를 측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로에 직렬로 메탈을 접속하기 위해서 빨간색 단자를 뽑아서 10A가 되는 이 10A라고 써있는 단자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장비에 직렬로 이 내부에 휴즈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이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접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0A,
여기가 컴 단자. 부하 저항은 적절히 커다란 저항을 적절히 저항값을 정해서 전류가 상당히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25ohm을 준비해 놨는데요. 그리고 전압은 뭐 가변 전압입니다. 그래서 가변으로 우리가 약 25V까지 전압을, 자, 회로를 보시면 25ohm짜리 저항을 준비해 놨고, 직렬로 이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스위치가 있으니까 스위치를 닫아서 실제로 전류가 흐를 때 얼마가 흐르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변 전압 소스가 필요한데 좌측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압도 한번 DC 전압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역시 파워 서플라이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 우선은, 자, 그럼 다시 전압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DC 전압부터 먼저 측정을 해보겠는데, 다시 껐다가 한번 DC 전압으로 놓고, 자, 파워를 켜면 우측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의 표시단자에 암페어와 볼테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4.5라고 나오네요. 4.5V 실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웃풋을 온 해야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건데, 아웃풋 온을 눌러보면, 자, 메타에 DC 값이 나오게 됩니다. 4.563 또는 564V. 상당히 정밀하게 나오죠. 이게 4자리 숫자까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4자리까지 나오니까 실제 파워 서플라이에 표시되어 있는 이 전압값 4.5라는 값보다 멀티미터에서 표시하고 있는 4.563이라는 값이 좀 더 정확한 오차가 적은 그런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전압을 5V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약간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 너무 올라갔네요. 파인 조절을 통해서 좀 낮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전압값이 5.15, 5.0으로 딱 맞추겠습니다. 5.0.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추죠. 5.003까지 맞췄습니다. 5V 출력 전압을 확보를 했고, 이 5V 출력 전압에 오프된 것을 다시 확인한 후에 이제 회로 결선을 직렬로 해야 되겠죠. 회로 결선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빨간색으로 나오는 단자를 스위치 출력을 거쳐서 나온다고 보고, 이거를, 자, 10A에 꽂습니다. 10A 단자로 해서 일단 끄고요. 엔진 끄고 10A로 지금 나오는 단자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다시 메탈을 거쳐 나온 거를 저항에 물려야겠는데, 저항값에 물리려면 까만 색깔 손을 하나 이용해서 이게 좀 약해 보네. 그러면 지금 플러스로 해서 들어갔고요. 마이너스에서 나온 선을 저항을 통해서, 이게 좀 선이 튼튼한 거. 이렇게 저항을 통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항에서 나와서 다시 회로 파워 서플라이에 돌아가게끔 만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회로가 구성이 된 겁니다. 아까 같은 회로가, 방금 전에 보였던 것과 같은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멀티미터의 레인지는 암페어로 나와야겠는데, 자, 여기서 암페어로 나왔을 때 보면 키자마자는 이 하얀 색깔
표시된 것처럼 AC 전류를 측정하는 현재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측정하려는 건 DC 전류죠. 그러니까 AC, DC를 바꾸는 것은 이 노란색 스위치를 통해서 이 노란색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DC 암페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얀 색깔은 물결문이고 노란 색깔은 직선에 점점점 찍혀있는 전류니까 10A 레인지이면서, 그러니까 미리암페어 레인지가 아니고 암페어 레인지이면서 DC로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AC, 한 번 다시 누르면 DC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DC로 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면, 자 잠시만요. 지금 전압을 갑자기 올려놨는데 뭐 상관없어. 자, 예. 아까 5V 상태 근처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5V 상태에서 한번 해보고. 예, 지금 5V가 출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V에 25오hm 정도에 해당하는 전류가 나와야 되겠죠. 예, 5V에 25ohm을 연결하면 약 0.197A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측정된 전류가. 만약에 전압을 올리면요, 10V로 올리면 거의 2배가 되겠죠. 현재 파워 서플라이에서 출력되는 값은 10V로 되어 있고, 물론 파워 서플라이에도 암페어가 지금 나오네요. 0.4A 정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43, 42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된 전류 값은 0.399A입니다. DC로. 예.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약 400mA가 넘는 전류를 측정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암페어, 10A 터미널 요 단자를 이용해서 전류를 측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15V, 20V까지도 올렸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흐르는 전류 값이 10A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회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없이. 하지만 요 위에 있는 400mA라고 표시된 단자는 말 그대로 최대 400mA까지만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0.8A 정도 되는 전류를 측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대전류 측정용일 때와 소전류 측정용일 때로 두 개가 구분되어 있고, 구분해 놓은 이유는 대전류를 측정할 때는 아무래도 정밀도가 떨어지고 소전류를 측정할 때는 매우 정밀도 높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둘로 구분해서 쓰는 거고, 확실히 내가 이 회로를 연결했을 때 흐를 전류의 크기가 400mA 이내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요 우측에 위에 있는 요 단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일단 전압을 줄이고 파워를 끄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오프 시켰을 때는 더 이상 전류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프 시킨 상태에서 회로의 구성을 다시 바꿔놓고 400mA로 해도 잠깐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켜고 예를 들어서 5V로 아까 맞춰가지고 약 0.2A가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끄고 이번에는 이거를 단자를 다른 단자인 미리암페어 단자로 해가지고 갖고 AC인 거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AC가 아니고 DC로 암페어를 지금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내보내면 180.5mA. 이게 400mA 단자에서도 전류를 측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기본적인 저항, 전압, 전류 각각 DC, AC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 더 남은 것은
회로의 단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게 소리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단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네, 여기 리드라고 한번 나왔었는데 리드선 조심해야 됩니다. 전류에 측정하다가 이제 전류가 아닌 다른 걸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선을 다시 옮겨 꽂습니다. 잠깐만 빼고 해야죠. 네, 항상 이런 결선을 바꿀 때는 끄고 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꽉 눌러야죠. 일종의 부저음이다. 부저음을 이용해서 회로가 단선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모드에 놓고 이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품 소리가 나면서 저항값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 아니면 끊어져 있다를 표시하는 그 소리로 들려주는 동시에 우리 굳이 디스플레이 꼭 보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이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저항값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애매한 저항값이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22ohm짜리 저항 하나 나타나는데 이래도 소리는 납니다. 소리는 나면서 22ohm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항값도 알고 도통 여부도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걸 언제 일반적으로 쓰이는가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 내부에서 피복 안에서 어디가 끊어졌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건 선이 지금 안 끊어졌다는 얘기고 뭐 어떤 선이든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를 소리로 듣고자 할 때는 이 단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멀티미터 사용법은 이제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이상한 글자들이 나타나 있으면 안 됩니다. 오음을 측정하는데 저항값을 다시 한번 측정할까요? 저항값을 측정하는데 네,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걸 홀드를 시켜버린다든가 민맥스를 한다든가 레인지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엉뚱한 값이 읽힐 수 있으니까 이런 표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무조건 껐다가 다시 키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홀드나 민맥스, 레인지 이런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게 기본적인 사용법에 맞아 얘기해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